우리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진 조선족이다. 동시에 이 중국의 일원이다. 어차피 우린 중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양반들이 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한반도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의 조상이 인식을 하고 있어. 근데 국적은 중국이야 이제. 자, 요 상황에 이제 딱 놓여진 겁니다, 이 양반들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선족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못 알려진 개소리입니다. 자, 문화대혁명이 있었죠 이때.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당에 미쳐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중국 대륙 전체를 다 휩쓸어요. 지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다 끌고 나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때리고 막 별짓거리 다 하셨대. 이 문화대혁명 때를 잘 우리가 집중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조선족들만 특별히 자치주에서 대우를 받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요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대혁명 이후에 이제 마오쩌둥이 다시 재집권한 다음에 급진적인 동아정책이 전개되거든요. 조선족 자치주 안에도 조선족들의 단체 아니면 커뮤니티, 개모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쿠데타를 하겠다는 세력이 아니었더라도 진작부터 조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조져요. 회장이나 뭐 부회장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모임에 1960, 70년대 내내 잡혀가서 고문받고 숙청당하고, 쟤네들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마오쩌둥 그 동무의 영도 아래 실행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반혁명 분자라면서 막 이때 수많은 조선족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이때 북한으로 대거 이주합니다. 그래서 조선족 출신 북한 간첩들이 많은 거예요. 1970, 80년대에 단국대 사학과 교수셨던 무함마드 깐수라는 분이 있어. 정수일 씨죠, 정수일 씨. 이분이 원래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63년 6월에 북한으로 귀화를 합니다.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너무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물론 본인이 핍박받은 건 아니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고 중국 공산당에서도 인정받던 엘리트였고. 근데 본인이 조선족이고 본인만 잘 나가면 뭐해. 나랑 같은 조선족들이 지금 개차반 취급을 받는데 이게 개 같아가지고 북한으로 귀화한 거예요, 이 양반도. 1960년대에 중국 정부가 조선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수민족들한테 무슨 짓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간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상점에? 그러면은 홍위병들하고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간판들을 떼가지고 그냥 집어 쳐 넣어버려, 태워버리고 막 검열해가지고 어디 한글을 쓰냐고 간판도 막 때려 부시고 막.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 건국 초기 이땐 좋아. 또 우리 조상들도 한반도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개털이었고. 근데 여기 왔더만 지금 만주에서 우리가 딱 살고 있는데 마오쩌둥 그 동지께서 땅을 준다는 거야, 막 토지배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국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하고 중화 사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다. 1950년대면은 우리가 드디어 안정감 있게 여기에 털을 잡고 살아가면 되는 곳에 살게 되었구나, 이런 걸 이제 막 느낄 시기예요. 근데 이때가 문제입니다. 홍위병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이제 연병 난리치기 시작하고 북한으로 도망가듯이 막 조선족들이 막 이주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이때 조선족들이 이제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 조선족이라는 소수 민족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체제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자, 그 다음 1970년대부터 뭐 있죠? 1970년대부터 한자녀 정책이 시작돼요. 근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소수민족인 거야. 중국 한족의 한자녀 정책과 소수민족의 한자녀 정책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한족들이 만약에 한자녀 정책을 무시하고 애를 둘을 낳았어. 죽이겠어요 설마? 근데 조선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우리는 소수민족이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리 조선족들 끌고 가서 막 고문하고 막 이랬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는 한자녀 정책을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 중국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실제로 1970년대에 가장 적은 출산율을 기록한 게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현재 2022년에도 중국 내에서도 인구가 그렇게 안 늘은 민족이 지금 조선족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980년대 덩샤오핑이 등판하기 시작하죠. 개혁 개방이 시작됩니다. 중국 동부 여기죠. 칭다오, 상하이 뭐 이런 데 있는 거, 동부를 위주로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공업화가 더 진전되기 시작하죠. 근데 조선족들이 이거에 대처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중국 동부로 이제 이사가서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선족들은 그냥 농사를 계속 짓는 거야. 왜? 젊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젊은 사람의 수가 적으면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세상이 바뀌는 거를 알게 되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야 과거의 세상이 바뀌고 지금도 변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지만 다 알진 못해요. 근데 새로운 세상이 온 거는 젊은 세대를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치, 컴퓨터를 못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신 것처럼. 이게 나중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만주 쪽에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조선족들만 쫙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그럼 연변 조선족 자치구는 어땠겠어요? 노인들만 있는 거야. 노인들만. 엄청난 인구 대이동을 만들어요. 이 양반들 이제 뒤늦게라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마침 근데 이 당시에 한중 수교가 시작되죠. 이때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게 되었었어요. 마침 1990년대 내내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너무 필요했어요. 왜? 한중 수교가 시작됐어. 그럼 뭐예요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무역, 그리고 사업 이런 게 많아지는데 한국말과 중국말을 동시에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왔네? 왔더만 둘 다 하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조선족들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했었어요. 조선족들이 그래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취업하면 통역관 아니면 이제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간 관리직 이런 데로 대거 채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연했던 거죠. 또 이런 상황이 다른 중국인 노동자들보다도 조선족들은 돈을 더 주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때 칭따오가 여기요. 여기 큰 도시 중에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데죠. 칭따오가. 이 칭따오가 중국의 무역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칭따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칭따오에도 조선족들이 바글바글하게 갑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 199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족 사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돌았을까? 우리 조선족들은 지난 몇십 년간 중국 정부한테 탄압을 받았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면서 조선족들이 사방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한국과 무역량이 많았던 중국의 항구로 가던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조선족 불법 체류자 문제라던가 조선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이슈 같은 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영화나 뭐 이런 거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지역이 다른 소수민족들의 자치주들보다 경제력이 괜찮대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족들이 여기서 돈을 번 거를 중국에 송금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된 요인이래요. 중국 안에서 돈을 버는 거보단 한국에서 버는 게 더 이득이잖아. 번 돈을 이제 여기다가 보내주니까. 그래서 여기가 GDP가 높다는 거지. 자, 짧게 정리하면 뭐예요? 중국 건국 초기에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어마무시한 탄압을 당했다. 여기서 중요해요. 탄압을 당했으면 중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양반들이 뭐 남한에 왔다고 뭐 환영받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에 터잡고 저기에 터잡고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살던 데서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진 조선족이다. 동시에 이 중국의 일원이다. 어차피 우린 중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조선족들 청소년, 조선족 10대들이 대부분 지금 조선족 4세대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착각하면 안 돼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애들이 쟤네들은 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어이가 없네?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가 미국 갔어.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국에서 살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국인이지만 미국 사람이야.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야. 나도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솔직히. 내가 원래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이 저 한국이라더라.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 거야. 지금 4세 5세대 오면서는 진짜로 원래의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조차도 희석되고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예전에 간다요가 라이브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조선족들이 완전히 이민 올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를 보면 한국에서 석사 박사까지 땄는데 한국에 취업까지 했어. 사실상 지금 민증도 나왔고 한국인이야. 조선족 3세고 제 또래인데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조선족 출신이다. 부모가 조선족이란다면서 맨날 뒷담 까이고 얘는 사실상 한국인이거든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왜냐면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폭력성이든 어떤 문화적인 거든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한 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인데 얘는 조선족 출신이니까 이상한 취급받고 그래서 지금 상하이 갔대요. 한국에선 도저히 뭐 조선족으로선 양질의 취업을 하거나 그런 걸 그냥 꿈 깨는 게 나은 것 같다. 뭐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바겠죠 뭐 이게. 보통 특정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따질까요?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동화가 되고 눌러 살고 싶으려면 그만큼의 미국에서의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저기서 살아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저기서 살아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되고 저기 미국에 가서 살아도 취업이 가능해야 되고 요런 게 이제 수반돼야만 이제 저기 가서 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여기에.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외국인은 외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야. 한국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조선족 얘기가 지금 오늘 나와서 말인데 조선족뿐만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조선족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국인들이든 간에 환영받거나 우리나라에서 눌러 살게끔 분위기가 잘 지금 만들어져 있거나 우리나라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들 중에 아니면 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거를 오프콜스 하거나 외국인과의 친구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 지금 100명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조선족들이 여기서 안 눌러앉고 나가는 건 당연한 상황이다 지금.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선족들이 돈 벌러 왔다가 정말 나 여기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여기 눌러 살을까란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돈 벌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진짜 재밌는 통계를 갖고 왔는데 한국인이 이민을 갈 거 아닙니까? 이민 간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호감도예요. 미국, 캐나다에 이민 간 사람들의 44% 호감도가 있어요. 근데 뭐 오세아니아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는 별로 호감이 없다대.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로만 이민을 웬만하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호감도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인구가 5,100만 명이죠. 여기서 2021년 1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1만 명이에요. 그러면 25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앞으로 더 높아져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3D 업종을 누가 할 것이며 외국계 자본이 아예 안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외국 직원들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다문화 가정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 다문화 가정의 친척들도 이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좀 조선족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데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한국에 놓여 있다는 거. 특정 인종만 가지고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과 조선족, 더 나아가서 한국인들과 외국인의 갈등. 자, 간다요 생각에는 이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100% 못 들어오게 한다. 대신 이제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겠죠. 정말 많을 거예요. 경제는 경제대로 개박살나고 인구는 더욱더 감소할 것이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지장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두 번째, 2세, 3세가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이민을 오게 해서. 항상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냐면요. 1세대예요. 1세대. 어느 외국인들이든 간에. 1세대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2세대, 3세대 가면 그게 많이 희석돼요. 그때 되면 오히려 원주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2세대, 3세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걔네는 이미 100% 한국 문화로 이미 적응을 완료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복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올림픽이나 월드컵 선수가 흑인이나 백인 선수가 나오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이거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 흑인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저 한국 선수야? 하고 프랑스가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쟤는 우리나라 선수 아니야. 쟤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애인데 우리나라 국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럽 가서 이런 소리 하면은 이상한 또라이 취급받아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영주권을 한국에서 얻었고 국대가 됐을 텐데 백인이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왜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지? 물론 단일 민족이라는 기반이 있고 전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국뽕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국뽕, 민족주의는 나라의 흥망을 만들 것이다. 민족주의 타파 안 하면 나라가 점점 망해가도 모를 거예요. 본인들만 모를 거예요. 본인들만.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쳐도 외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인들, 인도 사람 많거든요. 인도가 식민지기도 했고 인도 사람들이 영국으로 많이 이주해 오기도 했었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짱구 암을 굴려도 고급 인력이 안 나오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 외국에서 데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것도 하나의 국력인데 다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짜증나고 싫다? 그럼 나라 매겨 살려. 제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그건 싫대요. 이런 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